오늘 영상의 내용은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몸소 겪은 경험치들을 알려드리는 경험담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에게나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공돌이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정말 현직자가 아니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꿀팁이자 경험담이고요. 오늘 내용은 직장인이라면 사실 누구나 피부로 겪은 적이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90%의 사람들은 그것을 겪어보고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시기를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절대 간과하지 마시길 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몸소 겪은 경험치들을 알려드리는 경험담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에게나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 꿀팁으로 알고 있으시면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회사 생활을 해보지 않거나 입사 초년생들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타이틀은 직장 생활 중 부서 이동 방법에 대한 팁입니다. 이야기의 순서는 부서 이동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실제 부서를 이동했던 방법들과 사례들을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입사를 한 후에 부서 이동이 왜 필요할까요? 저희는 출신 자체가 고졸, 전졸로 대기업에 입사를 하기 때문에 80% 이상의 인원이 산업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정비직, 생산직, 기능직, 오퍼레이터가 대부분으로 분포되어 있죠. 1년차 미만 입사할 때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떤 일이든 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눈치 보고 선배들에게 잘 보여지길 원하는 시기니까요. 하지만 3년차쯤 지나고 대충 일이 손에 잡힐 때쯤 사람의 심리는 변하게 됩니다. 3년이 지날 때쯤 저희는 매일 같은 반복적인 일을 하며 회사에서 내려오는 불합리한 요구나 업무 지시, 현장직 특유의 강압적인 직급 체계에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사람이라면 당연한 수순이에요. 게다가 현장직, 생산직이라는 직무 자체가 나랑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나는 현장에서 이렇게 좆빠지게 일하고 항상 일에 찌들어 있는데 왜 사무 업무를 보는 직원들, 스태프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성과급도 똑같이 나오고 같은 연봉을 받으며 일해야 하나 하며 신세한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회사에 운빨 좋게 붙어서 다른 더 좋은 회사에 이직할 실력이 없는 분들은 타부서로 부서 이동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때문이죠. 제가 입사 3개월 차 때 입사 25년 된 선배가 한날은 정말 조용히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야, 이거 평생 교대 근무하는 거 사람 할 짓이 아니다. 사무실이나 부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곳에서 일하는 게 평생 사람답게 살기에 좋아. 게다가 교대 근무와 상주 근무자들은 임금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교대 근무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어. 야, 공돌아, 너는 지금 어린 나이에 대기업 들어와서 나름 현실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 그거 착각이야. 회사에선 현장직이 제일 핫바지야 임마. 여기서 평생 썩지 말고 기회 생기면 꼭 부서 이동해라.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때 전 어땠을까요? 교대 근무이긴 하지만 쉬는 날도 많고 또 연봉도 높고 다닐만 했거든요. 젊었으니까 결론적으로 딴 생각을 할 시기가 아니었어요. 한창 배우기 바쁠 때였고 현실에 만족하며 다닐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의 기준으로 아마 3년차 때인가 그때 깨졌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이유들 때문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뼈와 살이 되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와 같은 생각이 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가서 실제 회사에서 부서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모든 경험은 제가 실제 회사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했던 사례들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부터 가겠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서 이동도 꿀 타이밍이 있고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부서 이동을 할 가장 좋은 꿀 시기는 입사하고 부서 배치 받은 직후 3개월 이내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입사 3년차 내에는 승부를 봐야 해요. 대기업 현장에서는 보통 3년차까지는 신입 또는 적응속 사원으로 보기 때문에 업무 적응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서 이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으면 극초반, 늦어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공장장, 부장, 팀장들과 자주 왕래하면서 졸라대야 돼요.
이 방법이 제일 정상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부서 이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입이 들어오자마자 다른 데 보내달라고 쪼르고 뗐으면 왕따 당하고 욕도 먹고 하겠죠. 정말 외롭고 긴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 금방 지나가거든요. 이거를 포기해버리고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면은 짬밥도 많이 먹고 눈치도 보이고 군속 연수도 차서 더 이동하기 힘들어요. 우리 부서에서도 번외를 하지 않고요. 어중간하게 짬밥 먹은 직원을 타 부서에서 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한번 입사한 직원은 특별한 사고가 없는 이상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받은 부서에서 업무 적응이 어려워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힘들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 건 내가 챙겨야 하죠. 옆에서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번 비벼대고 상담을 요청해서 다른 부서로 가고 싶다는 어필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처음엔 욕을 많이 먹어요. 개념 없다, 회사가 싫으면 사표 써라, 이런 뒷담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 이겨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적성에 맞지도 않는데 꾹 참고 일하면은 평생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입소문 나고 욕먹는 거 이거 정말 잠깐이거든요. 한평생 이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나랑 맞는 부서에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옛말이 있죠. 무조건 징징거려야 합니다. 초반엔 좀 외롭고 힘들겠지만 10년 후 결과를 보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상담을 할 때는 무작정 때를 쓰는 것보다 면접 보는 것처럼 준비를 해서 기승전결을 확실히 말하고 내가 다른 부서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합리적이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또 근속이 적을수록 더 잘 먹히는 수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일을 잘해서 스카우트 받는 방법입니다. 아니 이게 뭔 당연한 소리냐 하겠지만 굉장히 정직하면서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현장직 직원들은 대부분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과 타협해서 그냥저냥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기회가 오게 됩니다. 누구보다 말 잘 듣고 성실이라면 언젠가 기회가 반드시 생길 거예요. 특히 일을 잘하면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을 회사에 널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잘. 실제 현장직으로 입사 6년 만에 부소속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로 옮겨간 형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부서 이동을 했을까요? 다른 직원들처럼 맡은 바 업무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직원은 메리트가 없죠. 뭔가 하나 특출난 게 있었겠죠. 이 형님은 엑셀과 PPT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서에서 관리하는 중요한 문서를 모두 관리하면서 상사들에게 문서상 편리성을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옆 팀에서도 엑셀 좀 짜달라고 업무 메일이 오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엑셀 것으로 소문이 났고 스카우트 당했어요. 다른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동영상 편집을 잘해서 부서 이동을 한 직원도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방법으로 갈 거면은 현장보다는 현장에 있는 상주 근무를 해야 눈에 띄게 좋고요. 바로 위에 직장 상사와 상위 부서 직원들과 친해질 기회가 있으면은 회식 자리든 워크숍이든 참석해서 안면 트고 친해져야 합니다. 그럼 일만 잘하고 평판이 좋으면은 스카우트 될 확률이 크죠. 그리고 앞의 사례들을 성공적인 결과로 가져오기 위해선 본인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쥐뿔도 없는데 다른 데 보내달라고 생겼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죠? 본인이 가고 싶은 부서가 있다, 적성에 맞는 부서가 있다 싶으면은 본인이 그 부서에서 필요한 자격증과 스펙을 먼저 취득하거나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을 보내는 부서도 또 당신을 받는 부서도 뭔가 수긍할 만한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나는 제품 QC나 행정 업무를 보고 싶은데 비파괴 자격증도 하나 없고 컴퓨터 오피스 자격증도 하나도 없다? 비벼볼 수는 있겠지만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라도 갖고 있는 편이 더 낫겠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분명히 한 번은 부서 이동을 할 기회가 생긴다라고 했었지요.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면은 기회는 없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제공되지요. 자기만의 특별한 재능을 만들어라. 그러면 남들 눈에 띈다가 두 번째 팁입니다. 자, 준비한 사례가 더 많은데 이게 말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나머지는 2탄으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사실 앞의 내용은 2탄을 만들기 위한 밑밥 팁들이고요. 2탄의 내용이 더 재미있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업로드 되면은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같은 내용 2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